안녕하세요. 안전한 여행을 위한 가이드 동남아시아 편이 시작됩니다. 여행과 건강 정보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남아시아 여행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랄게요. 저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상민입니다. 쏘이님은 주로 어느 지역 여행을 많이 다니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는 발리에 다녀왔고요. 또 최근에 베트남 다낭도 다녀왔고, 어제까지는 중국에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일본 오사카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쏘이님 그 발리 영상 봤는데요. 저도 이제 발리를 안 가봤는데 발리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갖고, 특히 이제 쏘이님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많은 국민들이 여행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워낙 짧게 휴가를 갔다 오실 수도 있고, 또 워낙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다녀오시는데, 그래도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 다녀오시면서 걸리는 질병들에 대한 경각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여행하면 또 설렘이잖아요. 그 설레임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정작 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께 좀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바로 저만의 트래블 키트인데 이 트래블 키트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궁금한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해열 진통제인데요.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 감기약이라고 해서 종종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천식 기운이 좀 있어서 이렇게 어디서나 흡입할 수 있는 이 흡입기도 항상 여행을 다닐 때 챙겨 다니는 편이고요. 체온계도 항상 챙겨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체온이 확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저 이렇게 항상 체온계까지 챙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남아시아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모기 기피제는 무조건 챙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근데 특이하게 흡입기가 있네요. 네, 제가 코로나 시즌 때 다들 많이 코로나로 힘드셨잖아요. 그때 저도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천식이 좀 생겼어요.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약한 천식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여행 갈 때도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챙겨야겠다 싶어서 흡입기도 항상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모기 기피제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필리핀에서 구매했습니다. 필리핀이 또 모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필리핀 보홀에 다녀왔는데 모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한번 성분을 봐도 될까요? 네네. 네. 디트 계열의 모기 기피제네요. 디트 계열의 모기 기피제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트라는 이 모기 기피제랑 이카리딘이라는 계열의 모기 기피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이 모기 기피제는 여행자들한테는 엄청 필수품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 독성 이야기가 또 간혹 나오더라고요. 디에틸톨루아미드 계열이라고 불리는 디트는 가장 널리 쓰이는 모기 기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지속 시간이 5시간, 6시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고농도의 디트 계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자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지만 신경계통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연령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서는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에게는 고농도의 디트는 워낙 자극이 되기 때문에 10% 이하의 농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영유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이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카리딘 계열 모기 기피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디트 계열에 비해서 냄새가 적고 피부 자극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카리딘도 디트와 마찬가지로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서는 금기예요. 그러면 저는 디트 제품을 나름 잘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모기 기피제는 주로 이제 피부 노출 부위나 신발, 옷 위에 사용하는데요. 분사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cm의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나서 모기 기피제를 바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로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상처나 피부 발진이 있는 부분에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바르면 안 되고, 어린이가 바를 때에는 어린이가 눈이나 이런 데 모르고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직접 발라줘야 해요. 그렇다면 요즘에 또 천연 재료라고 해서 그렇게 또 홍보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떨까요? 사실 천연 성분 모기 기피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천연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기피 효과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 아니라면 효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모기 기피제 제품을 고르실 때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기 기피 밴드나 스티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모기 물림에 대한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크게 의문이 돼요. 저도 모기 그런 스티커, 기피 스티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시는 게 되게 의외였어요. 네. 그렇구나.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효과를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꿀팁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다면 혹시 제가 챙긴 것 중에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잘 챙겨주셨는데 특히 상비약 중에서 이제 지사제와 해열제는 급할 때는 복용하실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제 해열제나 지사제를 복용하시면은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최대한 여행자 클리닉을 방문하시거나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사제와 해열제는 무분별하게 복용하지 않는다. 오늘 정말 많은 꿀팁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행 준비할 때 미리 예방 접종도 해야 되잖아요. 소희님은 여행 가시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하시나요? 당연합니다. 네, 저는 다 맞고요. 또 맞아야 입국이 되는 나라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편이에요. 네, 정말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소아청소년기에 이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다 접종하셨다면은 동남아시아 여행할 때 성인에서 이제 접종해야 될 예방 접종은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등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역이 유행을 할 경우에는 MMR 접종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접종할 필요는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본인 접종 이력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예방접종 도우미라는 사이트가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이력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자 클리닉을 방문해서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이 없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주변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준비는 했는데 좀 많이 미흡했던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쪽은 또 모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밤에 모기에게 많이 물렸는데 며칠 뒤부터 막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은 이제 주의해야 될 질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댕기열과 치kun구냐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발생 현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진단된 댕기열 환자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다녀온 걸로 이제 환자들이 알려져 있고요. 두 질환 모두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증상은 노출 3일에서 14일 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중증인 경우에는 출혈이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단순 감기랑 독감 그리고 댕기열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증상만 가지고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댕기열이나 치kun구냐 같은 경우에는 기침가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호흡기 증상보다는 선홍색의 피부 발진이나 관절통 등이 더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증상만 가지고는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댕기열인지 감별하기는 어려워서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천공항 검역소를 비롯해서 전국의 공항 항만 검역소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 이력이 있는 입국자 중에서 유증상자와 희망자에게 댕기열 신속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신다면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소에서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 친구가 스리랑카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열대 지역에서 여행 중에 댕기열로 인해서 정말 그 고열과 통증을 많이 심하게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도 모기 기피제는 항상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저도 조심해야겠다,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주의해야 될 감염병이 있을까요? 하나 또 생각나는 거는 홍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홍역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7월 초 기준으로
총 65명이 발생을 했고, 특히 이제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서 여행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베트남 푸꾸옥을 다녀왔는데 친구가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요즘에 베트남에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예방접종 맞고 하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방접종을 맞은 기억이 있는데 잘 한 건가요? 너무 훌륭하시고요. 이제 홍역은 소아시기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접종을 하셨을 텐데, 이제 홍역 유행 지역을 여행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도 접종을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댕기열이나 치kun구니아 열과 같은 증상은 서로 비슷한가요? 열과 기침, 가래,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과 결막염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후에 얼굴에서 몸통, 팔, 다리로 진행하는 양상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게 홍역과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질환들과 좀 감별해야 될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동남아시아 여행 갔어요. 홍역이 의심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역 바이러스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전파력이 큰 감염병이라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파를 막기 위해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게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발리벨리를 겪은 지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발리벨리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다가 요즘에는 식음료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발리벨리라는 거, 이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소희님 발리 가셨던 영상을 봤는데 시장에 가셨는데 음료수를 안 드시더라고요. 발리벨리가 걱정이 되셔갖고. 그래서 그거 보고 어쨌든 경각심이 좀 있으시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발리벨리는 이제 발리 여행 중에 경험하는 복통이나 설사 증상을 말하는데요. 발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휴양지죠. 그래서 붙은 이름인데요. 발리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을 여행하셨을 때도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속칭 물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전문 용어로는 여행자 설사라고 하고요. 식수나 음료로 인해서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정수된 물이 아닌 경우 음용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양치를 하시거나 얼음 섭취를 하거나 손 씻기를 할 때도 반드시 이제 병에 든 물이라든지 필터가 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발리벨리 같은 그런 증상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수되지 않게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복통이나 설사 때문에 불편하시지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정도면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복통과 설사 같은 그런 증상 때문에 아예 여행을 못 다닐 정도라면은, 그리고 이제 특히 혈변을 볼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행 계획을 짜면서 또 준비할 건 많아졌지만 안전하고 또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또 저장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여행할 때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과 나중에 또 발리 여행 이런 데 또 가서 만나면 너무너무 유익하고 또 반가울 것 같은데요. 다음엔 꼭 해외에서 뵙기를 바랄게요. 저도 꼭 그러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